예,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제18대 선거무효 소송인단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한성천, 한영수 대표하고 2인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는 정진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제목은 대통령 경선 부정과 대선 부정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을 방송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의 요건. 국가의 요건은 여기를 한번 읽어보시죠. 예, 사람, 영토, 헌법, 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5천만 국민이 있고 그 다음에 영토, 휴전선 밑에 제주도까지 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유지되려면 헌법과 법률이라는 기준이 5천만 국민이 모두 지켜야 하는 법률이 있어야 나라가 국가의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한영수 대표하고 그 대통령 경선 부정과 대선 부정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이것은 경선 부정과 대선 부정은 헌정이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법원이나 검찰이나 언론이나 국회가 모두 모르쇠 해온 지가 벌써 5년이 넘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리려고 쉽게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요즘 뜨겁지요. 도르킨 사건에다가 여러 가지 사건 나니까 정신이 없을 겁니다. 정신은 없을 거 없습니다. 똑같은 국정원이 댓글 조작하는 그런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했다는 것과 사회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댓글 조작을 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드루킹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여론 조작했나요? 드루킹은 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부터 경선 때부터 저희들한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들도 박근혜 대선 부정을 보고 그 국정원 그 댓글을 보고 그런 범죄행위는 아무도 안 할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그때 완벽하게 우리한테 들어왔으면 저희들이 그 더불어민주당 상대로 고발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예. 원세훈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을 났습니다. 예. 저희가 이 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인단에서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18대 선거 무효 소송을 제소했죠? 예, 제소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건 번호가 2013 수18. 예, 수18이죠. 예. 그런데 그 주요 쟁점은 어떤 겁니까? 주요 쟁점은 이겁니다. 중앙선관위 개표 부정. 두 번째, 그 원세훈 그 선거 개입. 국가기관 등의 선거 개입. 국가기관이 예. 선거 개입을 했다. 댓글 등으로. 예. 그 다음 박근혜 후보의 국정원 여건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그 NLL 사건도 있잖아요. NLL 국가기밀을 허위사실 유포해서 선거에 활용한 것. 그 다음에 윤정훈 목사의 SNS 그 불법 선거운동. 그 다음 또 더 첨가된 것은 성완종 선거 비용 불법 집행. 제가 알기로는 추가로 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의 추가 자료로 선관위의 개표 조작을 구체적으로 입증한 예를 들어서 2015년 10월 13일 강동원 의원께서 선관위 개표 조작을 황교안 총리를 데려다 놓고 여러 사례를 들어서 전국 사례를 들어서 그 실제 이렇게 해서 개표 조작을 했다. 그것을 입증을 한 그런 자료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책자가 부정선거 예. 백서 아닌가요? 부정선거 백서 자료를 가지고 강동원 의원님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명백하게 2015년 10월 13일 날 대정부 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는데 황교안 국무총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쇠로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투표함 열기도 전에 개표방송 나갔다. 그것을 선관위 공문서로 입증을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황교안이가 그것을 의원님이 잘못 읽었다. 그렇게 말씀도 했다. 그렇게 그거는 황교안 했지 씨가 않습니까? 완전히 국민들 상대로 완전히 사기친 겁니다. 사기치고 지금이라도 검찰이 제대로 권한을 발동한다면 황교안을 지금 구속시켜 놓고 대선 부정을 파헤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쪽 18대 대선 선거 소송인단 시민단체가 예. 2013년 5월 9일 날 서울중앙지검에 박근혜, 이명박, 원세훈 등을 선거 내란죄로 형사고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예. 고발했는데 검사,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왜 수사를 안고 있죠? 공안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공안부 때문에 1년 동안 구속돼가 지금 나왔는데, 공안부는 그야말로 북한의 사상범들 처분하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남북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대선 부정으로 그걸 하니까 공안부에서 우리를 보안법으로 보안법제로 만들려다가 안 되니까 부정선거 없다고 조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막무가내 구속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3년 7월 30일하고 7월 31일 날 부정선거 증거 자료를 가지고 서울중앙선관위 관악청사 그리고 사당동 남현동에 있는 중앙선관위 견산센터를 방문해가지고 했습니다. 이것을 따져가지고 이것을 부정선거 백서를 부정선거 증거자료를 보여줬을 때 어떻게 했죠? 그때 이제 우리 소송인단의 민경석 팀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중앙선관위 1분간 데이터를 전부 정보공개 제출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투표소 단위로 하나 전부 체크를 했습니다. 체크한 결과를 체크리스트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완전히 개표 조작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조작으로 드러났냐면은 각 개표장의 선거관리위원장이 공표도 하기 전에 이미 방송에 나갔습니다. 그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 상황이 생겼길래 보니까 그 모든 데이터가 전부 조작된 데이터였습니다. 처음에 조작된 데이터가 나가고 다음에 또 각 구시군위원회에서 올라온 진짜 실시간 데이터를 가지고 조작을 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7월 30일 날 전산센터를 찾아가서 박혁진을 만나가지고 선거법을 아느냐 물어보니까 박혁진이 선거법에 대해서 무례한했습니다. 즉 선거법에 대해서 전산센터장이 무례한이면은 부정선거를 인지 뭔지 모르고 작업을 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완전 총체적 개표 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12월 19일 날 선거가 끝나고 실시간 데이터 투표함을 개봉하고 투표지 분류기에 집어넣어가지고 개표를 했는데 그것을 8명의 검열위원이 확인하고 지역위원장이 이 투표구, 예를 들어서 방배동 7투표구를 할 경우 그것을 개표한 다음에 박근혜 몇 표, 문재인 몇 표 이렇게 공표를 한 다음에 보고용 PC로 해서 중앙선관위 관악센터로 보냈는데 보낸 실시간 데이터는 없고 지역선관위원장이 공표하기도 전에 어떤 것은 2시간, 3시간 전에 개표 방송이 나갔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이미 불법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방송용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전 국민들한테 개표 방송이라면서 방송을 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해서
다 찾아본 거에 의하면은 박근혜 51.6%가 2012년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에 만들어진 데이터였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우연히 이제 발견했는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데이터를 추적해 들어가니까, 원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조작 데이터가. 조작 데이터가, 전에 모 고등학교의 역사 선생님이 자기 제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체를 전부 밝혀냈습니다. 예. 그분이 찾아낸 그 전산 개표 조작 데이터. 예, 예. 그것은 오래전부터 준비해 놓은 데이터고. 예, 맞습니다. 예. 박근혜, 예를 들어서 2012년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에 만들어진 박근혜 51.6%는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12월 19일 날 선거가 끝나고 출구조사를 보니까 모두 18곳 모두 박근혜가 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니까 이미 하루 전 데이터를 보냈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오래전에 만들어 놨다가 계속 여론의 방향을 봐가면서 거기에 맞춰가 데이터를 수정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개표 하루 전날 여론을 집어넣어가지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12월 19일 오후 8시부터 가짜 데이터가 그대로 국민들한테 방송이 됩니다. 예. 저희가 그걸 더 깊이 연구를 했는데, 예. 2012년 12월 10일 날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가 KBS 방송에서 9시부터 후보 토론을 했습니다. 후보자 토론을 했습니다. 후보자 토론을 한 다음 날 새벽 1시 45분에 예.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 순으로 조작 데이터를 이미 만들어갖고 출력까지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출력까지 했는데 2012년 12월 16일 날 이정희 후보가 자기의 지지표 한 5% 정도 돼서 한 300에서 500만 표 가까이 됩니다. 예. 이 표가 문재인한테 가도록 하기 위해서 후보 사퇴를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 전산센터 박혁진 팀들이 부랴부랴해서 12월 16일 날부터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까지 박근혜 51.6%로 고쳤습니다. 예. 그것을 마지막 수정한 입력 시간으로 엑셀 문서에 그대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컴퓨터로 조작을 해서 박근혜 51.6%를 만든 것인데, 예, 맞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을 바꿔쳤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예. 그것은 선거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선거법이 원법이 아니고 이거는 큰 부정선거죠. 그야말로 사형당할 일입니다. 그래서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 출신인 한영수 대표하고 전 안기부 정치국장 출신 김필원 대표가 예. 공동으로 해가지고 6,643명의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원래는 10,000명이었어요. 예, 대법원에 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속을 제소했는데 예. 대법원이 재판했습니까? 안 했으면 재판 거부하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희들 방송을 듣고 이해를 못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거부한 것은 딴 거 아닙니다. 제가 왜 거부를 했냐면은 우리 탄핵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재판하면은 재판장이 탄핵 증거를 전부 다 인용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부정선거를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공직선거법을 여러 가지 조항을 위반했던 것을 예. 확인해서 예. 적시했고, 예. 그리고 박근혜 51.6%가 선거 하루 전에 만든 가짜 데이터, 불법 데이터라는 것을 입증을 했기 때문에 예. 대법원이 재판할 경우 무조건 선거 무효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선거소송을 재판 집행했군요. 예, 거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관위 위원장들이 전부 대법관들이니까 대법원이 전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법관들이 전부 사표를 내야 되고, 대한민국의 최대의 큰 사건, 사법 대란이 일어날 예를 들어서 지금 선관위원장이 지역 선관위가 252개가 있는데 1개지만은 한 개를 더 늘려서 252개
지역선관위원장이 모두 고위 법관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7시도 선관위원장도 또 고등법원장 이상 그 법관들이고 대법관 서열 2위가 중앙선관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270명의 현직 법관들이 모두 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 책임자로 해서 법복을 벗고 부소까지 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선거 소송을 재판을 기피했다는 이야기예요. 예, 기피했습니다. 예,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고위직 법관들은 전부 알고 있는데 진짜 양심불량이고 진짜 옛날 말로 조선시대를 치면 목을 전부 매달아가지고 잘라가 매달아 놓아야 될 그런 범죄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일단 여기서 마치고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법을 위반했고 대통령 선거만이 부정선거를 해도 개표 조작을 해도 검찰, 법원, 언론이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침묵한다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선거법에서 이런 부정선거가 일어났을 때 절차를 정해가지고 해결하도록 해놨습니다. 그 법이 있잖아요. 공직선거법 222조. 예, 그 절차법까지 무시하는 대법원과 절차법을 무시하면 검찰에서 대법원에 수사를 해가지고 처벌해야 되는데 일부러 잠자는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검찰과 국회는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데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만든 공직선거법을 국회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냐 이번에서도. 뭐 이제 총체적으로 민주주의가 그대로 실패한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치가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는 2부에서 우리가 또 2부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세밀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한 10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조금 늦었다.